K2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신공항 유치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지만 영남권 지자체 간 공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엔저 현상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는 업종도 있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본 포항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선택형 수능제에 따라 대학들이 어려운 B형에 주기로 한 가산점이 들쭉날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K2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남권 지자체 간의 공조가 더 중요해졌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상공회의소와 함께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낸 뒤 세부 일정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에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부산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 신공항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궁해 하겠지만 지금 풀 예산에서 얼마든지 행사 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관계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특히 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신공항 자체가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대구와 경북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 자체가 무산된 뒤부터 자치단체 간에 이렇다 할 공조기구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이 나서서 제대로 띄워줄 때 추진이 탄력을 받고 성사가 가능한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때문에 영남권 지자체 장들이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공조 작업에 손을 놓아온 관련 지자체들을 지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이 선택형 수능 시험이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대학마다 점수가 다르고 기준도 명확치 않아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택형 수능 도입 첫 해인 올해 수험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쉬운 A형을 선택할지 가산점을 주는 B형을 선택할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자연계의 경우 수리가 B형, 인문계는 언어가 B형으로 사실상 고정돼 A, B형 선택이 모두 가능한 영어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영어 5등급가량의 수험생이 쉬운 A형을 선택할 경우 2, 3등급으로 높아지고 2등급이 어려운 B형을 선택할 경우 4, 5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점 차에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에서 영어가 절대적인 변수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종전에 비해서 어떤 학교에서 중요도 수업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수학에 버금갈 정도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나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상황. 어려운 수능에 대한 가산점이 대학별로 5%에서 40%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수험생들이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교대처럼 가산점을 아예 주지 않기로 결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들이 충분한 근거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산점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A, B가 올해로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몇 년 간다면 이거는 자체 대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 25%도 그냥 감각이죠. 제가 볼 때는 25%는 낮은 수준인데. A, B 문제의 난이도 차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B형 가산점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수험생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급 하락에 대한 수험생들이 고민이 깊어지는데도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을 완화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대학 입시에 눈치 작전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혼란을 주었던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수험생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염소가스 누출 업체인 구미케미칼은 시민 200여 명이 부담한 병원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산 누출 사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구미시가 병원비를 보상하고 업체의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사고는 사고업체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미케미칼 측은 보험에 들어있는 만큼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3기 경북농어업 FTA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해상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운영위원장에는 손재근 경북대 교수, 이 밖에 상임위원회와 인력양성분과, 농업농촌개발분과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FTA 시대를 맞아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산불 현장에서 오늘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불에 탄 집을 철거하자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나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에 부서지고 무너져 잿더미가 된 집들. 화재 발생 사흘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철거에 동의한 집부터 앙상하게 남은 벽체를 허물고 불에 탄 가재 도구들도 하나하나 끌어냅니다. 불이 나기 직전 수천만 원을 들여 설비 투자를 한 매운탕 집은 형체도 없이 타버렸고 냉장고에 넣어둔 잉어들도 시커멓게 탔습니다. 지금 뭐 숟가락 몽지도 하나 몬 거하고 옷도 하나 몬 거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지금 이래가지고 들어가시면 막막합니다. 지금. 최근 할아버지와 사별한 한 할머니는 쓸만한 물건을 건져보려고 잿더미 속을 헤집고 다녀보지만 그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할배 돌아가시면 이제 석다 지났는데 내가 무슨 기분이 잡혔겠는겨.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에 탄 집들이 워낙 많아 치워도 일은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여기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그 환경 단체들이 와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을 찾은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재민들이 좀 더 편히 머물 곳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들어가야 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원룸으로 해서 바로 입주를 시킬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원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 장병들도 복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 600여 명은 도심 등산로에서 불에 탄 운동시설과 나무 등을 치우며 힘을 보탰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1사단 해병 장병들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복구는 더디기만 하고 피해 주민들은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군의 읍면 동장이 매일 오지마을 등 취약지를 방문해 순찰을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은 산불계도 담당구역을 지정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며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의 인화물질을 이달 중순까지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용흥동에 산불을 낸 중학교 1학년 12살 이모군을 조만간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 지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군이 지난 9일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상태지만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주민보상을 마무리한 뒤 산불 방화자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저녁 달서구 대덕승마장 위쪽 앞산 8부 능선에서 발생해 임야 0.3헥타르를 태운 화재가 평소 인적이 드문 지역이란 점에서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최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산 일대에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순찰과 감시원 20여 명을 동원한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 때문에 지역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한 중견기업. 정밀기계 부품을 만들어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하는 이 회사는 요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울상입니다. 몇 달 새 엔화의 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져 매출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엔저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첫째 그 수익성이 현저하게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엔화 약세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계와 자동차 부품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인 원엔 환율은 100엔에 1,270원입니다. 100엔에 1,160원대까지 내려온 지금의 상태는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런 환율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형성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대외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엔저 현상으로 웃는 곳도 있습니다. 6, 7년 전 초저금리로 엔화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은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엔화 대출 규모는 6대 시중은행만 최소 13조 원에 달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엔화 약세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엔화 대출을 사용하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은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나 일본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때 아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전 의원이 5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 대 반노,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 구도로 짜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전 교수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언급하며 자칫 야권 전체가 분열과 상호 비방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에 황광구 중앙당 상근전략기획위원이 임명됐습니다. 황신임 처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과 당대표 특보 자유선진당 정책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구 달서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상학 전 사무처장은 여의도 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진보정의당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정의당 해관전 특위 김재남 위원장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전의 안전 상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폐쇄 등 국가 에너지 비전을 새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며 원전 사고 재앙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201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에 2012 로테르담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에티오피아의 예마니 테가이 선수와 지난해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케냐의 데이비 캠보이 키엥 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7분대의 기록을 갖고 있는 케냐의 벤슨 바루스, 프랑스의 페드릭 트완부 선수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치원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림이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합쳐 입학할 때 일시에 내는 금액이 90만 원을 넘는 유치원이 수성구와 달성군, 동구 등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사립유치원 연간 평균 교육비는 429만 원으로 국립대학교 등록금과 비슷했고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37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원비가 664만 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살 신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2천만 원가량을 개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지출해 유용하는 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어린이집을 개인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방패장 특별지원금 잔액의 사용계획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